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위로 자녀가 또 있으신 경우에는 뭐 통합과학 경험이 있으실 텐데 첫 A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통합과학은 무엇인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제가 주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던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조금 다른 걸로 잡혀 있어가지고 주제에 맞춰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과학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문제풀이를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님들한테 문제풀이 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통합과학을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보시면은 요거 프린트 못 받으셨나요? 그래요? 요거 복사해서 배포하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요거 인터넷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통합과학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일단 과학 하면은 일단 뭐 물화생지 이렇게 많이 생각나시죠? 물화생지 많이 생각나실 텐데 앞에 통합이 붙었습니다. 요거 개정 전에가 융합과학이었고요. 융합과학은 사실 조금 망한 교과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개정된 게 통합과학인데 이거는 예상외로 이게 조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개정되잖아요. 개정되는 것도 이 내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보완되는 정도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생각하시면 이제 물화생지 생각을 하실 텐데 앞에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큰 주제를 4개를 잡은 다음에 대단원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물화생지 내용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보시면은 크게 4개의 주제인데 사실 이 교과서가 어마어마한 교과서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여기 시작이 뭐냐면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별이 만들어지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쭉 배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이 지구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기본 원리가 작용하는가 요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다양성은 이제 그 과정에서 생명체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있고 이런 부분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 여기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말로는 이제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물화생지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100%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조금 해당된다 싶으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2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 4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3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각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는 크게 이제 뭐 연관성을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대단한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원과목, 투과목들보다 훨씬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짚어드리면은 여기 이제 0102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요 부분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안 했을 거예요. 지구과학은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 4, 5는 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요 앞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들어가는 범위인데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이제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파트인데 요 부분은 사실 조금 할만해요. 물리 파트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통째로 이제 이 1, 2, 3이 있잖아요.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물리 파트 많이 어렵습니다. 요거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보통 1등급 결정지는 문항들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가 화학, 요 부분이 이제 2학기 때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또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부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대진고 같은 경우는 요거 1학기 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한 80에서 90%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는 요 부분이 1학기, 요 부분이 2학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서는 이제 요 부분 화학 파트인데 여기 통째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파트인데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그다음 여기가 생명과학 파트 0102가 생명과학, 032 지구과학, 04가 물리인데 03이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파트가 이제 통째로 물리 파트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요 화학 파트하고 여기 물리 파트에서 조금 1등급 결정짓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조금 감은 오시죠? 근데 일단 기억하실 게 곳곳에 이제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조금 섞여 있고 그 다음에 1등급을 결정짓는 부분들이 조금 출제되는 데는 조금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거는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과학이 이어져 있거든요, 내용이.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떤 내용을 배우냐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 선행 과정을 하는 겁니다. 선행.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 기초적인 것들. 그러면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의 기초라 폭이 넓어요. 중학교 때는. 대신에 깊이가 얕습니다.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용이 쉽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과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학에 비하면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과학의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하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요게 고등학교 과정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또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하는 측면에서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하면은 암기를 시키는 거죠. 외워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에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살짝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 파트에서는 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라. 그런 다음에 가령 뭐 학원이다 그러면은 프린트를 나눠주고 요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는 내가 나눠준 프린트 1번, 2번처럼 나온다. 그게 한 번 변형되면 3번처럼 나오고 가장 어렵게 변형되면 4번처럼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과학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뒤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으로 스스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하면은 외워서 풉니다. 무슨 얘기냐? 개념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제도 외운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100점 맞고 뭐 실수를 한 개 틀리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애는 과학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처참하게 첫 번째로 깨지는 시기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대치동에서도 1학기 중간 때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1학기 기말 때부터 듣는 학생들도 비율이 꽤 됩니다. 대치동에서. 근데 그때 꼭 등록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상담을 하는 내용이 대체로 다 비슷해요. 선생님 왜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잘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를 이렇게 망쳤을까요? 자녀하고 사이가 조금 좋으신 어머님들은 대화도 나눠봐요. 그런 다음에 왜 시험을 못 봤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이렇대요. 중학교 때는 1, 2, 3, 4, 5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혹은 뭐 단답형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웬 고등학교를 왔더니 맨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고 거기에서 옳은 거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꼭 한 개가 헷갈려가지고 그거 찍으면 틀린다 이거예요. 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냐?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조금 필요한데 오늘 주제가 이제 선행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원과목들 선행을 하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부분 물리하고 화학, 조금 더 많이 하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저희 애는 원과목을 한 번 돌았는데요. 혹은 뭐 2번 돌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웠던 거를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돌았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1학년 애들이라든지 예비고1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상담이 오세요. 앞으로 선행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다른 학원에서 뭐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너무 먼 선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에 선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6개월만 지나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그냥 뭐 10% 정도의 성과만 얻어도 90% 사라져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측면도. 그래서 가장 좋은 선행은 직전 선행이 가장 좋은 거고, 길게 봐야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나는 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선행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은, 가령 1년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틈틈이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1년 선행하고 한동안 안 보면요, 그거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인데 화학원, 물리원 선행을 하고 싶다. 화학원, 물리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2 때 배우죠. 그럼 1년 선행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꼭 해야겠다. 왜? 우리 애는 의치대를 가고 싶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신데 꼭 뭘 해야 되냐면은 고1 때 배웠던 그 내용을 틈틈이 복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까지 고려를 하실 거다 그러면은 선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 자, 제가 물화생지 이제 파트별로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교는 조금 섞여 있어요. 대치동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가지 유형을 제가 가지고 왔죠. 딱 보셔도 지금 특징이 어떤가요? 왼쪽은 지문이 되게 길죠. 긴 지문의 문항들이 꽤 나옵니다. 당연히 지문이 길어지면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요. 이거는 지문이 짧죠. 배점도 보시면 이제 요게 4.1점짜리고 요게 3.9점짜리죠. 그렇죠? 요건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학기 때 가장 어려운 파트인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물리 선행하고 온 학생들 쉽게 풀까요? 쉽게 잘 못 풉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동종 업계라서 뭐 다른 학원을 뭐라고 할 그건 아닌데, 제가 올해 이제 분당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쭉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깜짝 놀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수강생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이 인근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배우고 온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해줬니? 안 해줬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중요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원도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물리원을 선행을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예요. 중력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힘입니다. 힘. 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냐면, 제가 수업 잘 안 하는데 공식을 적용을 해요. 공식을. 요거 딱 나오면은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아이들이 뭘 떠올리냐면, V는 V0 플러스 AT 이거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V는 속도고요. V0는 제로 그러면 처음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 A는 가속도고요. T는 시간입니다. 여기 등가속도 운동의 1번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여기 또 S가 나왔죠. 그렇죠?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2번 공식이에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이제 3번 공식 나오거든요.
여기선 지금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이 문제를 쭉 보시면은 뭐 여기서 뭐 높이 h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풀 때 저 공식을 먼저 떠올려요. 저 공식을 먼저 떠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고 이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일정해.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 다음 수평 방향은 힘이 0이야.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야. 즉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걸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행을 한 학생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선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 1은 등가속도 운동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 자체가 핵심인데 통합과학은 등가속도 운동과 힘과 그 다음 등속도 운동과 요거를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적용하는 방식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 요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오른쪽 문제는 제가 왜 가지고 와봤냐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시간이 벌써 됐나요? 네.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내라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딱 하나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충돌시 안전장치 딱 봐도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요 보호 장부들이 있는 거. 그럼 이제 보기 기억 한번 보실까요? 충돌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라는 문장이 있죠. 니은을 보시면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딱 보시면 맞아 보이나요? 기억 보기는 충돌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다.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아니에요.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니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한다.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충격량, 평균 힘 이런데 이 충격량이라는 개념하고 평균 힘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평균 힘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것과 충격력이라는 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를. 그래서 통합과학을 위에 원과목들이 더 고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내용이고 그거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더 저학년 때 배우는 1학년 때 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통합과학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요 점 유의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뒤에 뭐 화학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요건 왜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요게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좀 전에 이제 그 시험 봤잖아요. 중간고사. 그거 제가 하다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경기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물에 나트륨 조각을 넣고 반응시킨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요게 지금 1학기 중간이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불과 6개월 전에 배웠던 애들인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하니까요. 과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합과학 선행 꼭 필요하다. 아니 이 얘기를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벌써 끝내라고 뒤에서 부원장님 생명 이렇게 긴 문제들 나옵니다. 긴 문제들. 그래서 생명과학도 쉽다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선행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요거고요. 지구과학은 보통 선행을 한 학생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빅뱅 우주론 배운다고요. 138억 년제를 어렵습니다. 빅뱅 우주론. 지구과학 원 파트에서도 특별히 특강 형식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어렵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학 공부는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 자료를 데스크에 제가 그 브로셔가 있거든요. 그거 갈 때 하나씩 가져가면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사진 안 찍으셔도 요거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수업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테스트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전교 1등 질문 예시로 딱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꼭 오십시오. 나중에 조만간 또 제가 합니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쑥스러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강좌는 저 말고도 지금 훌륭한 과학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데스크에 상담을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저 훌륭하신 과학 선생님들이 인사드리려고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사 한번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